헤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어제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해서 621 부동산 대책이라고 명명을 했죠. 자,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재테크를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3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잡서들들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파격적인 제도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올해 8월에 임대차 3법에 기반한 계약갱신 청구권 수능시험으로 말하면 일순환 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종료일이 도래하면서 전세 가격, 월세 가격 폭등 조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현재 제가 부동산 중개거래소에 가보면 정말로 월세 많이 오르고 전세 폭등 중입니다. 저는 현재 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고 월세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말 임대차 시장이 폭등 수준입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8월 달에 되면 수능 일순환 과정이 끝나듯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도 일순환이 드디어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많게는 6년 동안 억눌려왔던 임대료율이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이런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한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까지 올려준다, 이런 것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상생 임대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주택자들하고는 상관없고 임차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에게 해당 내용인데,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확 띄었습니다. 씨발, 이거 양도세 면제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거나 우리 투기 어린이들이 봤을 때 1주택자이신 분들, 아직 부동산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생 임대인 이 부분을 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1세대 1주택자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이거나 10주택 이렇게 다주택자인 저 같은 경우는 쳐다볼 이유가 없죠. 임대인 지원 조건 자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실거주 위주와 관련해서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멍청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특례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한다는 겁니다. 눈에 확 띕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특례 확대를 개편한다. 자, 현재는 상생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그 중에 1년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5%를 인상을 할 경우에, 5% 인상률을 지키면 원래는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세를 비과세, 그러니까 양도세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시세 차익이. 거기에다 비과세, 세금을 한 푼도 안 붙인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세금이 많게는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뭡니까?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2주택, 3주택자들은 쳐다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소재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거기 가서 살아야 돼. 지방에 직장이 있더라도 조정 지역, 수도권이다, 서울이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를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내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임대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해서 5%만 올렸다.
그러면 1년을 깎아주는 거야. 거기 가서 임차인 쫓아내고 2년 살아야 되는데 쫓아내고 1년만 살아라. 이게 참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려면 다 2년을 다 인정해 주든지 1년만 인정해 줘.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임차인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주인들이 비과세 몇 천만 원, 몇 억이 걸린 문제인데 당연히 임차인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임차 비율이 거의 60% 70%입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마 아파트도.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음마 아파트로 들어오는 집주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원래 전월세가 좀 싸거든요. 상대적으로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전세 월세가. 왜냐? 집주인들이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근데 음마 아파트의 학군이라든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임차인들 수요는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전월세가 폭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얼른 채우기 위해서였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개선하겠다는 거야.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 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성 보완을 위해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제안을 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올고지 100% 내가 먹기 위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자가를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임차인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연쇄적으로 임차인 태그가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자,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상생 임대인 개념을 지금까지는 볼 필요가 없었어. 다주택자들. 그런데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가 1세대 1주택자들. 팔고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 이 정도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걸 폐지를 해버렸어.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이고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이 자격 요건을 폐지해버리고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되는 사람만 상생 임대인 개념으로 5% 올릴 경우에 1년 거주만 하고 비과세 혜택을 줬다는 거야.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용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자, 오른쪽 개선을 보면은요, 이 요건을 폐지한다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발표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모두 혜택을 적용한다는 거야. 어떤 혜택을 주냐? 바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1세대 1주택 양도를 할 때 시세 차익을 100%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때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2년 거주 요건 거기에도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를 해준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 개시 시점의 다주택자. 다시 말하면 이 특별 규정의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 6월 22일이니까 앞으로 약 2년 정도 이 기간 안에 내가 구입한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임대를 5%만 인상을 할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시면 조치사항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임대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한다. 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그러니까 2021년 12월 20일 거의 뭐 2021년 마지막 달이네요. 지금은 2022년 6월이잖아요. 6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임차인을 쫓아내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5%만 인상하고 계속 임차인을 계속 살게끔 유도해준 그 아파트는
앞으로 팔 때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2년을 살아야 되는 의무도 없거니와 거기에 시세 차익, 양도 이익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2021년 12월 22일 이후 오늘도 해당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 내가 임대 개시 시점에 아파트 100채, 10채, 3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야. 근데 내가 이 100채 중에 나중에 향후에 99채를 팔고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어 나는. 그런 착한 임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원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 양도세 비과세를 주지는 않아. 여러분들 이미 한번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집 파신 분들은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양도세 비과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특례제예요. 특례. 양도세 특례야. 세금 부분에 있어서 특례를 주겠다는 거야. 당연히 이것은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100개, 900개, 200개 아파트 중에 그 중에 특정 아파트를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5%만 인상을 한다. 그 5%만 인상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야. 5%를 인상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2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 이전에 계약 기간이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도 않거니와 아주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2022년 8월에 밀어닥칠 계약갱신 청구권 이 폭풍 사태를 막기 위한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아파트 주택을 다 팔고 최후로 남겨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5% 올린 그 아파트를 최종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남겨놨을 때 향후에 1주택자로 최종 전환을 했죠. 99채 아파트를 팔고 마지막 1주택자가 됐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5% 올린 그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남겨놨어. 결국은 양도세도 비과세 해주고 2년 거주 요건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물론 이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죠. 예를 들면 지방의 1주택자가 본인 주택을 매도하고 서울에 주택을 구입한 뒤에 임대를 주고 상생 임대인 재원을 받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도다, 효과적인 제도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실거주 2년 요건, 거주 요건을 발표한 지가 2017년 8월 3일이야. 그리고 지금은 2022년 6월이고 거의 5년 정도가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미 2년 이상 실거주를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임차인들을 밀어내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이사를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굳이 2년 거주 요건을 준다. 이것이 크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년 실거주 요건 면제는 큰 의미는 없다.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